김학로 학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수석 부회장 김명인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우리 이사로서 이제 서울대 심영진 교수님, 그다음에 해양대 방광환 교수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 정책 수정을 제안한다. 입장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성명서 내용이 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 발표는 한국원자력학회 김학로 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명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 우선이다.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요구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연 5천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 단체로서 현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적인 공론화의 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한다. 지난해 10월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되었고 신중한 탈원전 정책 시행이 요구되었으나 정부는 독선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부지 고시를 무효하는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5,9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노후 설비를 교체한 실질적으로는 새 원전과 다름없는 원전이다. 성급하게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선거 공약의 시행을 위해 모든 다른 고려사항들이 무시된 것이 아니었나 의심하게 된다. 신규원전 부지를 무효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주민 동의하에 확보한 신규 원전 부지를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해도 되는지 염려가 된다. 향후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지고 600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및 원전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염려된다. 그로 인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또한 최근의 조치로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한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겨울에 10회나 남발된 급전지시, 원전 가동률 저하로 인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 및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압박 등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화학, 태양광 판넬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분은 그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10년 정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기 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정책적 과실로 드러나고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하루빨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에게 맞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 재정립을 위해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사의 결정을 원인 무효화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생존과 직결된 해외 수출을 위하여 1차적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라. 하나,
국회는 수요자와 에너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력에너지 문제를 대통령 공약 시행에 몰입하는 독선적인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라. 2018년 7월 9일 한국원자력학회 회원일동. 네, 이상으로 김학로 학회장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데일리 정우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김학로 회장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랑 이제 사업 취소한 것 때문에 좀 한수원 이사회 최근에 한변에서 또 이사들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좀 법적 절차 측면에서 좀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혹시 방침이 있으신가요? 지금 법적 차원은 실질적으로 부지 해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원자력학회는 법적 대응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갖다 입증시키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제 방금 전에 학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의 어떤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이제 원자력 학회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브레이크 뉴스 구충모 기자입니다. 이 지금 주제가 문제가 돼서 공론화를 한다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건 지금 발표자 전문가님 공이 드리는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그리고 지금 직접 관련 기관에서 너무 좀 미미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유야무야 정말 이슈를 피해서 그냥 4대강 지난번 정부가 그냥 정당화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고, 한편으로는 그 대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명쾌하게 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신고리 5, 6호기를 갖다 공론에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여간 수기를 통해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기로 결정된 반면, 그를 통해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회가 월권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갖다 완전히 확정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고요. 근데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분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원전을 갖다 계속 해야 될 거냐, 폐쇄해야 될 거냐, 아니면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거냐는 당시에 작년 10월 달에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원전을 갖다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더 늘어난 걸로 다 갤럽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정부는 당초
선거 공약에 있던 사항 그리고 국정과제로 잡아놨던 사항을 갖다 이행하는 데 지금 급급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 제시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 편하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구체적이지 않나. 수치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몇 개가 없어졌고 이대로 가면 뭐 거의 재앙이 올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숫자를 말씀 사례 중심으로 뭐 다른 분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너무 큰 이슈인데 비해서 잠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거래 당사국 해외의 어떤 반응과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요. 그 안타까움의 첫 번째가 분명히 국민 여론은 지금 현재 원전 확대하고 유지를 포함해서 50%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정부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지금 탈원전 정책이 지금 지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는 것은 지금의 산업 구조가 전력 생산 주체인 한수원이 주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처럼 이사회가 비밀리에 모든 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정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기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한수원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원전 몇 개가 정지되더라도 당장 저희들이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맞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곧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닥칠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정부에다 대고 공론의 논란을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방법밖에 저희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무슨 거리에 투사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촛불 집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모순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미 그 어떤 학회에서 이미 지적을 했던 인프로라고 하는 학회를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다녀왔는데, 저희한테 전해온 말씀은 그 상대 경제 국가에서 한국의 탈원 정책을 하면 사우디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플로어에서 질문 형태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사우디 원전을 최종적으로 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그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가 앞으로 60년, 길게는 80년까지 운영될 원전을 부품을 담당하고 기술을 담당할 그 나라가 원전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서 수출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려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짧게 한 30초 이내로 관련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쪽 좌우 두 분께 질문드리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초의 그 추경이 작년에 상당한 액수의 추경이 일자리 창출 저축처럼 관련해서 작년에 배정된 걸 다 쓰고 그게 한 27조 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또 추가 경정을 신청을 한 게 3조 9천억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에다가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그 원전 관련해서 그 지금 아주 재난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의 어떤 그 복구 비용이었어요. 뭐 추경이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인근의 더 프라자 호텔에서 국제회의 모양새를 갖춘 어느 언론사가 주최하는 지금 이런 타이틀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 500명 이상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놀란 게 언론사의 관심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정말 한수원 그 고위 책임자들이나 고위 관련 전문가들이 그 많은 청중들 앞에 단상에 올라가서 그 토론하는 그 내용에서 뭔가 좀 대안을 찾아서 그걸 기사화하러 이제 할 생각으로 갔는데 너무 안이했던 겁니다. 거기에 뭐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 또 담당자뿐만 아니라 고위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발언 내용들이 좀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쳤는데 하여튼 그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신 좌우에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정말 수치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 재난에 해당하는 그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수치로 정확하게 좀 어필해 주시고요. 국내에 급한 게 뭐 그거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밖에 없었던가, 그 일이 그렇게 급했던가, 좀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좀 여론을 들어서 해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그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뭐 대언론 정책이라든지 또 대국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 차원에서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편집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심형진입니다. 일단 수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회에서도 따로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정량화시키는 노력들은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나온 거는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원자력에 관해서만은 산업이 이제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학도의 한 명으로서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보면 이제 오늘 저희 성명서에서는 저희 학회 성명서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신규 원전 또 계속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 학회 쪽의 입장하고 둘 다 이렇게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는 한수원 이사회하고 누가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 가지 이제 실천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회도 좀 나서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국민들 뿐만 아니고 에너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정책, 원자력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도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 교수님. 네, 저는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그러면 항상 부산 기상군 떠오르듯이 아마 여기 기사분들께서 제일 좀 당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숫자, 예를 들어 뭐 일자리가 몇 개 없어지나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오르나 이런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 나름대로 오늘 성명서에도 일부 정량적 숫자가 있습니다만 아마 학회에서는 이 숫자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잘못 부정확하게 거론되면 그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숫자를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아마 앞으로 제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은 숫자보다는 국내에 지금 점점점 이렇게 위협을 느껴오는 또는 불안이 느껴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지금 시작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또 오늘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작은 분들이 오시고 하는 것들이 아직 그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 또는 사회 지도층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어제 그제 일본에 이런 폭우 이런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거론하기 좀 죄송스럽긴 해도 전 세계가 미래 에너지에 의한 이 석탄 연료 문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에너지 문제는 건설 운용도 장기적이지만 그 파급 효과나 문제점도 매우 시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단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슨 복지 정책이나 이거는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에너지 정책이나 이 환경 문제는 장기적이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이슈를 끌어내지 못하는데 제가 학회에도 바라는 것도 앞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저희가 이런 에너지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또 많은 우리 국가 지도층에게도 알려서 좀 건설적으로 앞으로 정책들이 이렇게 수정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뭐 저도 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이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는 매년 시행이 됩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 주관으로 올해는 2016년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 결과가 원자력 산업회의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는 이 원자력 산업에 얼마만큼이 투자됐는지, 그 업체 수는 얼마큼 되는지, 또는 인력은 어떤지를 갖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발표하지 않은 자료를 갖다 인용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저희 학회 이사님들도 정확한 숫자를 갖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얼마다 하고 제시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원자력 산업회의에 문의하거나 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면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 원자력 학회 안에 이제 이슈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이나 지식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는 보고서를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돼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잡으면 3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사라진다. 앞으로 지금 계속 운전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원래 계획했던 것이 중단되게 되면은 최대한 직간접적으로 3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없어질 때, 물론 이제 그거 자체를 추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보고서를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 6월 말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WN이라고 해서 월드 뉴클리어 익스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IAEA에서 또 인프로라고 하는 그런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공이 나온 이슈가 뭐냐면은 한국이 과연 신규 원전을 갖다가 제대로 적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미 국내에서의 이런 상황이 이미 경쟁하는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이것을 갖다가 공급받고자 하는 국가에서도 문제를 삼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광화문에서 이제 원전 수출 국민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대학생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는데, 자기 집이 떡볶이집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떡볶이가 몸에 안 좋으니까 너는 먹지 마라 그러면 걔 보고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집 떡볶이 맛있으니까 사 먹으라고 하는 격이 아니냐는 그런 아주 좋은 비유를 했는데,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는 거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력 관련돼서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은 카이스트에서 신규 그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부생 그 지망대 수가 뭐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서울대라든지 기타 여러 그 원자력 공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지금 현재 그 희망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아마 그 후쿠시마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서플라이 체인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무너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자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의 수준의 어떠한 뭐 대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사실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 전문가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또 제안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현재 재앙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이 이미 수출로 적자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그 한수원 경우도 지금 그 수익이 그 평상시에 비해서 지금 뭐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고, 아마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 여름에 또 특히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할 때 과연 그 안정된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외 사례 관련돼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월성 1호기를 그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 월성 1호기를 공급한 캐나다는 달링턴 브루스 등 그쪽에서 운영하는 동일 유형의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일본은 지난주에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에서 22%까지 유지하겠다. 후쿠시마 원전 그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는 그 원자력을 갖다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똑같은 섬나라 입장, 에너지 섬나라 입장이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갖다 천명했고요. 미국은 셰일가스로 인해서 원전 산업의 그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스 발전에 비해서 경쟁 상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는 원전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반대로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지원금이라도 줄 테니 니들 계속 운전해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원자력 산업을 갖다 포기했다가 원자력을 포기해서는 자국 내 에너지 안보 쪽에 굉장히 큰 그 치명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전 산업을 끌어들이는 걸 다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한전은 도시바가 하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원전 산업을 갖다 포기하다시피 해놨기 때문에 영국의 원전 산업은 프랑스 전력 업체인 EDF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에너지 전환이 저를 밀고 나갔을 경우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정부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2080년까지는 원전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원전이 과연 우리 손으로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공론화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 1차, 4차 이렇게 수기 과정 겪으면서 그 2030 그 젊은 세대들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게 좀 국민적으로는 좀 알려지지 않은 게 또 사실인데요. 그 신임 또 김명현 또 회장 또 곧 그 취임을 하시는데, 이 향후 그런 좀 젊은 세대들한테 그 탈원전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촛불 집회 뭐 나가서 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투사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좀 보거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중요한 건데요. 특히 원자력은 지금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진 침대 사건이라든가 일본 원자력 그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선에 대해서 지나치기만큼 공포심을 갖고 있고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뭐 판도라 같은 영화를 보고서 그냥 바로 믿어버린다든가 몇몇 사람들이 허황된 추측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다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수료원자력의 홈페이지라든가 한국산업회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정보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문화재단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지금 원자력 학회의 그 부담은 점점 더 커가고 있고요. 저희 학회 회원들 모두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와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이 국민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보리오르크기가 공론활동에서 건설이 재개가 됐으면 신보리오르크기는 앞으로 60년을 가야 됩니다. 근데 60년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 전에 보셨듯이 젊은 학생들이 원자력을 기피하면서 지금 이 지식산업이 하나인데 원자력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있고 공급업체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접고 앞으로 부품 공급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고 이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우성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전력 요금 지금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가스가 자연적으로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이런 환경에 대한 또 다른 태양광 발전도 또 다른 환경 문제, 풍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몇 개월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침 소통 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특히 그 젊은 세대가 생각이 굉장히 변화가 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회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가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게 첫 번째로 보면은 현재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는데 대부분이 원전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게 되면은 전북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면은 탈핵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은 원자력 학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추구를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부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들면은 한손이라는 회사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공기업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3년 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한손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팽개칠 정도의 회사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원자력 학회에서는 그러한 전문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분, 네. 원자력
신문의 김소윤 기자입니다. 최근에 산업부에서 울진군으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런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울진군에서는 한수원이 2,800억에 대한 보상을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보상을 2,800억을 해줬고 3, 4호기를 짓지 않으면 1,400억을 환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울진군 혹은 또 국민 또 그 지역 주민들은 1,400억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2,800억을 다 돌려주겠다. 대신에 신한울 1, 2호기는 돌릴 수 없다. 왜냐, 원안위에 강화된 원전 안전 종합 대책에 신규 원전의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결국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합의해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이제 투자된 돈도 돈이지만 저희가 이제 국산화하겠다고 했었던 MMIS나 RCP라든지 신한울 1, 2에 APR 1,400이 아니라 신한울 1, 2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R&D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투자된 비용들이 더 많이 날 거거든요. 우리가 매몰 비용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신규 원전이 문제가 아니고 가동 원전 자체, 노후 원전 지금 돌리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니 돌리지 말라고 다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도민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학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이나 원자력 산업회의 같은 경우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또 한수원 사장이 원자력 산업회의의 회장이다 보니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학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산업이나 아니면 학회 그런 또 관련한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그런 구심점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학회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안에서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또 이제 차기 또 회장으로 집행부도 바뀔 때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뭘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학계는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국립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또 전력산업 안에 있는 산업계 사람들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관변단체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시책에 맞서서 이렇게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요즘은 또 교수님들도 무언의 압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뚫고 나가기 쉽지 않은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또 해당 발전소 주민 대표들, 그다음에 노조들, 이런 단체들이 같이 힘을 규합하고 있고요. 아직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조그만 집회를 했지만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지혜를 합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들이 그런 데 전문인도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노출되는 우리 정범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그래서 탈원전을 비판하고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R&D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과제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이런 원자력계 안에서 암암리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그 드러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냥 교수님들이 다 아시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렵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심들을 하시고, 그래서 뭐 지금 언급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뭐 좀 제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전에서. 그래서 전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확히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라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그것이 이제 제가 표현한 무언의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 참 어렵죠. 네. 그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민간에서 원자력 산업을 끌고 온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 산업이 이만큼까지 성장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한수원의 현재 상황, 미래 가야 될 것을 예측해 보면은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산업이 위축의 길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가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원전 연료에서 만드는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제공이 안 돼서 지금 원자력 핵연료 가공 공장에 서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기업은 새로운 일감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원자력 R&D도 원자력 발전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추진되는데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원전 산업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체든 R&D 기관이든 전부 다 지금 위축의 길로 다 지금 가고 있어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젊은 학생들도 익히 알다 보니까 원자력을 갖다 공부했던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게 이제 카이스트 학과 선택한 게 첫 번째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경향, 추이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R&D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자력계 이제 뭐 스타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3분 계시고, 근데 저희가 동료, 그러니까 학자로서 보기에 3분이 공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또 학문적으로도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고 이러는 데는 아주 특별한 또 기술력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R&D 과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연구실 출신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졸업을 하면 유관기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이 주어지는 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그런 신호들도 없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력에 관한 중요한 연구 재원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인데, 이거는 이제 1kWh당 1.2원씩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량에 비례하는 만큼 이제 하고 있고, 통상 그게 한 1년에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78% 정도 됐고, 올 초는 무려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산술적으로만 봐도 절반 정도밖에는 연구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개발이라는 건 아무래도 주력하는 것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주도를 큰 과제들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자력 연구원 자체의 연구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같이 해가지고 뭐 위탁 연구라든지 참여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이 그러한 그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도 하고 연구비도 받고 했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연구소 자체가 인건비 자체도 지금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학에다가 위탁 연구를 준다든지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객관표들은 과기정통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연구재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이제 과거에 해오던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서 보게 되면은 또 신형 원자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거의 하지 않고 나머지 분야 뭐 원자력 안전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원전 해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자력 그 연구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 원전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연구 방향을 탔다고 했을 때 쉽게 뭐 모든 사람이 그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그 어려움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이제 아마 그 원자력 학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뭐 인상적인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새로 탄생이 되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선거 공약을 이제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러한 공약이 100%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현실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유일하게 거치지 않은 부분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그 장관들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많은 원칙들이 포기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고 해서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쪽에서의 정책에서의 결정이 단기간 내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신규 원전을 갖다가 지금 부지를 특히 해제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기까지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4가지의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를 하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향하는 국가인데 왜 국회에서의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이것을 무작정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원자력 학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하나 큰 걸 제가 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통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이 에너지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실적을 냈던 그 과정을 지금 정부는 적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쪽의 사람이 아닌 기득권 세력이 어마어마한 그 재원과 어떤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던 걸로 보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차원의 어떤 그
그 해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고, 아울러 그냥 기왕에 좀 이렇게 자리가 됐으니까 지금 정부가 그 100대 과제를 내놓고 저희는 그걸 취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잘 정리된 100대 과제를 지금 기억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지금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과연 몇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는지, 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 중에서 지금 학회 쪽에서 생각하는 대안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비교 분석 좀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에너지 여기 원자력 신문 기자가 지적한 그런 사례들을 계속 강력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거를 좀 모아서 체계적으로, 지금 뭐 초중고 가서 뭐 어떤 소통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 이미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건 지금 늦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거꾸로 제가 이제 그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연구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취업 걱정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만약에 현상으로 드러나고 그게 합리적이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거를 오히려 그 기자들한테나 언론에 제보해서 오히려 그 좀 반사적인 계기를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6.13 취재하면서 그 전과 후를, 그러니까 후보군들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당선자들과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당선자들은 그 조직에서 밀어주고 패거리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지금 당선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지역 주민이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좀 덜 나쁜 놈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덜 미운 사람,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실제로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뭔가 좀 지금과 같은 그런 민심을 좀 전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저걸 전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지금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좀 내용을 아시는 분이 정말 독립운동 이상, 우리 선조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희생해가면서, 총 맞아가면서 칼 맞아가면서 했던 이상을 지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희망을 좀 갖고 가겠습니다. 적폐가 아닌데 적폐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답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학회장님,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학회 입장하고 비교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고, 뭐 잘하는 거, 또 국민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좀. 지금 원자력은 어쩔 수 없이 정치랑 연계될 수밖에 없는, 태생서부터가 그렇게 됐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자력 산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자력계가 지금까지는 대국민 홍보활동이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뭐 기자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최근에 대진침대 사건 이 자체도 지금은 국민들 뇌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게 정확한 정보든 잘못된 정보든 제대로 된 정보를 갖다 인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행에 따르는 것 같아서, 특히 그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지금 원전 산업계가 입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원자력 학회는 산학년 관계자들이 모인 이 NGO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적기에 지적을 할 것이고 또 그 5천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갖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그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일반 시민 중에서 지금 이 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끼리 사회 저명 인사분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도 있고 해서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현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인데 사실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대응하는 것이 느슨하기도 하고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립운동도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런 것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모임과 원자력 학회에서 또 나름대로 있으실 텐데 그 조인해서 같이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해서 같이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 구도 관련되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은 정치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에너지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이 원자력이라는 게 태동이 핵무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이랑 핵이랑 국민들이 계속 혼돈을 하고 있고요. 비핵화라고 해서 우리가 90년대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도 했습니다만 그건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갖다 얘기하는 거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갖다가 없애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북미 간의 북한의 비핵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올바르지 못한 정부의 근거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원전이랑 핵무기랑 아직도 혼돈을 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전을 없애자 하는 것도 저는 뭐 그 정치 쪽에는 거리가 멉니다만 이 혼돈 속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 잘못했다 또 정치에 휘말리는 게 저는 그 원자력 전문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응의 속도 저희 학회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늦은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학회라는 구조도 어떤 조직을 갖다 보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그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학회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정부랑 일종의 대립각이라면 좀 너무 큰 표현인지 몰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에서 의견 내는 것도 아마 지난 1년 동안 겪어온 게 처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대중 일반 시민이 이 에너지 정책 관련된 관심을 가져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 또뭐 이러한 논의나 이런 뭐 또 추가적인 질문 이런 거는 얼마든지 또 학회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뭐 같이 의논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 학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